1639년 쇄국 정책이 시작된 후 일본과 서양의 유일한 연결 통로는 나가사키의 인공섬 데지마였다. 데지마에 드나드는 네덜란드의 상선들은 유럽에서 출발하여 당시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의 바타비아, 오늘날의 자카르타 등지를 거쳐 많은 소식을 수집해왔고, 데지마의 상관장은 1년에 한 번 수집한 정보들을 모은 화란 풍설서를 쇼군에게 제출했다. 바쿠후의 초기 관심사는 포르투갈과 스페인 관련 소식이었다. 도쿠가와 바쿠후는 추방된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언제라도 기리스탄, 즉 크리스찬을 앞세워 일본을 정복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믿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일본과의 무역을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따낸 프랑스와 카롱은 1640년 에도에서 쇼군을 만났을 때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움직임에 대해 보고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그의 뒤를 이은 막시밀리안 르메이르는 1641년 10월 18일 일기에 황제, 쇼군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선교사 등이 일본 내에서 비밀리에 무슨 활동을 하는가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쓰고 있다. 화란 풍설서를 통해 바쿠후의 포르투갈과 스페인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네덜란드가 일본과의 무역을 독점하는 특권을 누리는 대가였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위협에 대한 걱정이 해소된 후에도 네덜란드 상인들은 중요한 정보원 역할을 이어갔다. 1825년부터 1831년까지 데지마 상관장을 역임한 메이란도 일본 사람들은 화란 풍설서를 전해주는 것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가 일본에 남아있을 수 있고 그들이 우리를 친구로 생각하는 이유다라고 한다. 일본의 도쿠가와 바쿠후는 1641년에서 1859년까지 218년 동안 화란 풍설서를 통해 베스트팔렌 조약 체결, 리스본 대지진, 프랑스 대혁명, 난징 조약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 또 이 보고서들이 유출되고 보급되면서 일본의 수많은 지식인들과 시시들이 국제 정세를 부분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었다. 쇄국 정책에도 불구하고 도쿠가와 바쿠후는 서양 학문에 대해 놀라울 만큼 개방적인 입장을 취했다. 6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노부가 7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스구 치세하에서 정책에 깊이 관여한 이후 일본 역사에 대한 저술로 명성을 떨친 아라이 하쿠세키는 서양 기문에서 서양의 과학은 기독교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일본의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바쿠후는 적극적으로 서양 학문을 장려하기 시작한다. 서구의 학문을 받아들이면서 일본식 동도서기론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후쿠이한의 대표적인 존왕양이파 사무라이였던 하시모토 사나이는 우리는 서양의 기계와 기술은 받아들이고 그 대신 우리의 윤리 도덕은 지킬 것이다 라고 하였다. 시라카와 한의 다이묘였으며 1787년에서 1793년 바쿠후의 로주 수좌를 역임한 마스다이라 사다노부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긴다. 서양 오랑캐들은 과학을 발전시켰다. 특히 천문학, 지리, 무기, 내과와 외과 등의 분야에 있어서는 오랑캐들로부터 배울 것이 많이 있다. 어떤 때는 그러나 쓸모없는 호기심만 유발하고 옳지 않은 견해를 퍼뜨리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을 막고자 한다면 오히려 더 퍼뜨리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그런 학문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자들의 수중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모든 조처를 취해야 한다. 데지마를 통해 일본으로 들어온 지식은 국제정세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다. 데지마에는 동인도 회사 상인들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의사들도 상주했는데 이들을 통해 서양의 의학 지식과 서적이
일본 사회에 보급되기 시작한다. 1720년 8대 쇼군 요시무네는 나가사키를 통해 수입할 수 있는 외국 서적들에 대한 금지 조치를 완화한다. 요시무네는 서양의 승마 기술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여 네덜란드인이 직접 에도로 와서 시범을 보이게 하기도 했다. 중국으로부터는 식물학자와 의사들을 초청하였고 서구의 달력에 관심을 갖고 젊은 학자들을 나가사키로 파견하여 네덜란드인들과 공부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일본에서 점차 란가쿠에 대한 관심이 퍼진다. 란가쿠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 확산된다. 첫 번째 경로는 네덜란드어 번역을 전담한 나가사키의 네 가문이었다. 이들은 네덜란드 서적을 일본어로 번역할 수 있는 독점권을 상속하였고 밑에 또 다른 12가문을 고용하였다. 1690년에서 1692년 데지마에 상주한 독일인 의사 캠퍼에 의하면 당시 네덜란드어 번역을 전담한 전문 번역사는 140명에 달했다. 두 번째 경로는 에도에서 독자적으로 네덜란드의 의술을 공부하고 있던 소수의 의원들이었다. 스키타 겐파쿠를 필두로 한 의원들은 네덜란드에서 수입한 타펠 아나토미아라는 제목의 인체 해부도를 보고 깜짝 놀란다. 이 책은 독일 의사 요한 아담 쿨무스의 해부도보를 네덜란드어로 번역한 것이었다. 중국 한의학에서 배운 음양오행설, 오장육부 이론 등과 너무나도 다른 의학을 접한 이들은 1771년 3월 상부의 허가를 받아서 사형수의 사체 해부를 참관한다. 해부는 백정이 실시한다. 이날 처형된 사체는 교토 출신의 50세 여자로 대죄를 범했다고 한다. 후아케는 도라마스라는 자가 솜씨가 뛰어나다고 해 이날도 그에게 맡기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갑자기 몸이 아파서 그의 할아버지라는 노인이 대신 나왔다. 그는 90살인데도 아주 건장했다. 젊었을 때부터 여러 명을 후아케 해봤다고 했다. 그때까지 후아케는 이런 사람들에게 맡겼었다. 이들은 후아케를 참관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폐입니다. 이것은 간장, 이것은 신장입니다. 라고 인체 내부를 펼쳐놓고 보여주었다. 이를 보고만 온 사람들이 돌아와서는 우리들은 직접 내장을 샅샅이 관찰 확인했다고 말한 것 같다. 본디 내장에 이름이 쓰여 있진 않으므로 후아케를 하는 사람들이 가리키는 것을 보고 아 그런가라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그때까지의 관례였던 것 같다. 그날도 그 노인이 심장, 간장, 담낭, 위, 그 밖에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는 장기 이것저것을 가리키며 이것들의 이름은 모르지만 저는 젊었을 때부터 후아케 한 여러 명의 배 안을 봤는데 여기는 이런 것이 있었고 저기는 이런 것이 있었다며 보여주었다. 나중에 확실히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것들은 타펠 아나토미아의 해부도와 대조에 생각하면 동맥과 정맥 혈관 사이에 두 개의 줄기와 부신 등이었다. 노인은 또 지금까지 후아케를 보러 온 의사분들에게 여러 가지를 보여주었지만 누구 한 사람 이것은 뭐냐, 저것은 뭐냐고 의심을 가지고 물어본 분은 없었습니다. 라고 했다. 이날 료타쿠와 나, 우리 둘이 가지고 온 오란다 책의 해부도와 인체 내부를 하나하나 대조해 본 결과 어느 하나도 해부도와 다르지 않았다. 고서에서 설명하는 폐의 유격 양이, 간의 좌삼 여부 사엽 등과 같은 구별도 없고 장이나 위의 위치와 그 형태도 한방의 설과는 크게 달랐다. 관의인 오카다 요센, 후지모토 리츠센 두 분은 그때까지 7, 8차례나 후아케를 참관하셨다고 들었는데 한방의 설과는 크게 달랐기 때문에 그때마다 의문이 풀리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적어 놓으셨다. 그리고 이분들이 중국인과 유럽인의 신체 구조가 다르다는 말인가 라고 쓴 것을 본 적이 있다. 그런데 그날 후아케가 끝난 뒤 뼈의 형태도 보기 위해
형장 바닥에 널려있는 뼈 등을 주워 충분히 살펴봤다. 역시 지금까지 중국의 설과는 크게 달랐다. 그러나 오란다 해부도와는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래서 모두 놀라버렸다. 이날 해부된 시체를 처음으로 관찰한 겐파크와 그의 동료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네덜란드의 해부책을 번역하기로 결의한다. 그러나 의원 중에는 네덜란드어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나가사키의 번역 가문들도 이들을 돕지 않는다. 의원들이 자신들의 독점적 지위를 위협할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다. 의원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이 직접 번역을 하기로 한다. 나는 당시 오란다어 알파벳 25글자조차도 공부한 적이 없으면서 불쑥 번역을 하자고 나섰기 때문에 우선 알파벳부터 하나하나 외우고 또 여러 가지 말도 익혀 나갔다. 이들은 오직 보다 객관적인 지식을 습득하겠다는 일념과 의사로서의 직업의식을 바탕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작업에 도전한다. 나는 저쪽 나라의 해부소를 입수해 직접 실제 인체와 대조해본 결과 지금까지 동양의 설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아 놀라기도 했고 감심도 했다. 어떻게 해서든 이런 사실만이라도 세상에 확실히 알려 실제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세상 의사들의 일에도 개발이 있도록 이 책을 하루라도 빨리 그런 용도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 그 외에는 바라는 것이 없었다. 이들의 노력은 눈물겨웠다. 예를 들어 의엔 브라운은 눈 위에 나 있는 털이란 문장 하나도 무슨 뜻인지를 몰라 긴 봄날 하루 종일 매달렸으나 알 수 없었다. 이처럼 해가 질 때까지 생각해보고 서로를 쳐다봐도 한 줄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문장조차 풀 수 없었다. 또 어느 날 코 부분에서 코는 후루헷해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쓰인 부분에 이르렀을 때 그런데 이 말은 알 수가 없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고 모두 생각을 맞춰봤지만 알 수 없어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해체 신서는 1774년 8월 출간된다. 고쿠가쿠와 같이 란가쿠 역시 중국 문명이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각인시켜준다. 그때 생각했지만 오진천황 시대의 백제 왕인이 우리나라로 올 때 한자를 처음 전하고 책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후 대대로 천황은 학생들을 중국에 보내 그쪽 학문을 공부하게 했다. 긴 세월이 흐른 지금에 와서 비로소 중국인들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한학이 가능하게 됐다. 지금 처음 시작한 이 학문이 갑자기 어떤 성과를 올릴 수 있겠는가? 다만 인체 구조라는 아주 중요한 것이 중국 의서에 있는 것과는 다르다는 사실의 대강을 어떻게 해서든 세상에 알리고 싶다는 생각 이외에 달리 바라는 바는 없었다. 이렇게 결심하고 번역 모임에서 해독한 부분은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곧바로 번역한 뒤 정서해 모아갔다. 일본은 에도 시대를 거치면서 중화 질서로부터 이념적 정서적으로 이미 벗어나고 있었다. 주자학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명나라가 청에 몰락하는 것을 본 후 주자학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조선에서는 숙명 반청 사상이 뿌리내리고 주자학 이외의 모든 사상을 이단시하기 시작한 반면 일본에서는 오히려 청의 고중학파를 따라서 주자학 이전의 유교 경전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고가쿠 운동이 벌어진다. 이어서 일본 고유의 문명과 사상, 가치를 찾는 고쿠가쿠가 만개하는 한편 란가쿠를 통해 제한적이나마 서양의 과학 지식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란가쿠는 다시 한번 중국의 사상과 지식 체계가 완벽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시켜준다.